여러분들 니로는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라는 게 이번 영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주치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상 소개시켜드릴까 생각해봤는데 격이 다른 차량 견적 안내해드리고 있는 격차 시리즈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한번 드려볼까 하고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니로입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2022년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 소개시켜드릴 건데, 자, 이 차량의 옵션을 어떤 걸로 정했는지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생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급사별 14개의 업체를 국민견적으로 한번 쫙 비교를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요 금액 정도가 나오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취급사 하나를 결정한 다음에 그 취급사 기준으로 해서 조건을 변경하면 얼마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다 보게 되면 이제 니로 2022년식으로 하이브리드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초기 비용 한 요 정도 납부한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요 정도겠구나 정도로만 딱 생각하시면 목적을 이루신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니로 하이브리드의 생산 일정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오토브라더스 카페를 찾아오시면 되는데, 오토브라더스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여기가 홈페이지고 여기가 카페예요. 카페에 들어오신 다음에 오브 뉴스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 여기에 보면은 7월 기아자동차 전차종 재고 납기 안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딱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니로가 딱 뜰 건데, 하이브리드가 현재 4.2인치 클러스터를 넣으면은 6주에서 7주, 그리고 7인치 클러스터를 넣으면은 3, 4주면 만들어진다 라는 공지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생산 일정 넘어가서 저희가 선정한 이 옵션이 어떤 옵션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블레스 트림으로 해서 7인치 클러스터를 넣어야 지금 빨리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35만원 추가해서 7인치 클러스터를 넣었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25만원 넣었고, 내비까지 85만원 넣었습니다. 자, 옵션을 알아보려고 하면 일단은 기아자동차를 들어가 보셔서 차량, 친환경, 니로, 그 다음에 가격, 자, 요렇게 가격을 봤더니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요렇게 4가지로 나옵니다. 일단 트렌디부터 간단하게 보면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유지 보조 같은 안전사양들이 기본적으로 쭉 깔려있고, 그 다음에 에어백 7개 있고, 16인치 휠 들어가고, 헤드램프, 프로젝션 헤드램프, 그 다음에 블랙 인테리어만 선택 가능하고, 인조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폴딩 도어 타입 리모컨 키네요. 요러면은 일단은 저희 오토브라더스 기준에서 봤을 때 풀스윙 정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핸즈 프리까지는 들어가 있네요. 자,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2,598만원, 개별 서비스의 3.5%일 경우에는 2,550만원, 친환경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 2,439만원이다. 일단 우린 요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프레스티지로 넘어가면 1열 열선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버튼 시동까지 들어가고, 여기서 열선 스티어링 힐까지 들어가니까 아주 땡큐인데, 노블레스까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전방 주차 거리 경고, 그 다음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를 차량과 보행자와 자전거까지,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저같이 이렇게 좀 뚱뚱한 사람은 1열 통풍 시트, 이제 뚱뚱한 사람이 아니어도 1열 통풍 시트는 기본적인 옵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를 쓰시려고 그러면 노블레스로 들어가야 돼요. 50만원을 추가하면은 이 프레스티지에서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2열 열선, 우리 애기들 이제 따뜻하게 하려면 2열 열선까지 있어야 되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도 이렇게 노블레스에 있는데, 보통 계약을 진행 많이 하시는 것들이 넉넉하게 추가해서 진행하는 옵션으로 노블레스, 내비게이션 넣고, 7인치 클러스터 넣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까지 넣어서 견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시급사별 월 임대료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리 표를 만들어 놨어요. KB캐피탈, 하나캐피탈, BNK, DGB, 우리금융, 농협, 현대, 조이, 신한카드, 우리카드, 롯데렌터카, JB우리캐피탈, 오릭스, 메리츠, 대부분의 메이저 업체들의 견적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월 임대료는 어느 조건 기준이냐, 이렇게 빨간색 칠한 거, 48개월 연간 주행거리 2만 킬로에 만 26세 이상, 대물 1억, 정비 불포함한다 하고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했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 조건 견적인데요, 보통 우리가 100명 계약한다 그러면 95명 정도는 이 정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일단은 월 임대료 가장 저렴한 곳이 어딘가 봤더니 네, 하나캐피탈에 48만원으로 계약이 진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반납시 총금액이 하나캐피탈이 2,300만원으로 가장 저렴한데 인수를 한다 가정했었을 땐 우리카드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는 48만원이 가장 저렴한데 인수할 때 가장 저렴한 곳은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이다. 근데 월 임대료가 8만원, 뭐 한 6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현대캐피탈은 그나마 조금 덜 차이 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 무조건 인수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카드나 현대캐피탈로 계약하면 제일 좋겠지만 써보다가 내가 인수할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할래 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는 하나캐피탈로 계약하시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가장 비싼 곳을 한번 보면 오릭스, 우리금융캐피탈, KB캐피탈이 60만원대의 견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리로는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라는 게 이번 영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리로를 계약할 땐 한 48만원에서 한 55만원 사이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겠구나 정도를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월별로 금리가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8월이 되면요 갑자기 하나캐피탈이 아니라 우리금융캐피탈이 더 제일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리로를 할 때는 이런 캐피탈로 계약을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 정도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되겠구나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조건별로 이 조건이 달라진다 했었을 때 월 임대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는 차례가 되겠는데요. 일단 가장 무난한 하나캐피탈로 기준을 잡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약기간 48개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 월 임대료가 482,240원이었어요. 자, 이거를 36개월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월 임대료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527,340원이 나오고 잔존 가치는 1,863,2,200원으로 나중에 1,800만원을 납부하면 인수가 가능하다라고 나왔네요. 월 임대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45,000원 정도가 더 높아졌어요. 당연히 납부해야 될 기간이 짧아졌으니까 월 임대료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나중에 인수하는 비용까지 따져보니까 대략적으로 200만원 정도가 36개월이 더 저렴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보험료나 자동차세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한다 했었을 때 200만원이 안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은 36개월로 계약하는 게 더 좋을 거고요. 만약에 보험료가 이미 한 150만원, 160만원 나온다 이러시면 48개월로 계약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60개월로 계약을 진행을 한다 했었을 땐 월 임대료가 얼마가 나올까? 아마 보통 2만원 정도가 더 저렴해지거든요. 봤더니 역시나 467,390원이 나오면서 잔존 가치를 따져보니 1,357만 9,400원으로 해서 차이가 14,000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하는 금액도 200만원가량 더 높아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48개월로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좀 더 여유 있으시다라고 하면 36개월로 계약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간 주행거리를 2만 킬로로 가정했을 때 482,240원이었는데 만약에 3만 킬로로 변경을 한다면 월 임대료가 얼마 나올까 라고 하면 544,940원이 나오네요. 네, 와, 62,000원이 더 높아졌어요. 3만 킬로는 별로 계약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좀 강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3만 킬로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2만 킬로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보통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거든요. 토스 같은 경우는 만원 정도 높아졌고, 산타페는 한 4만원 정도 높아졌네. 아무리 많이 차이 나도 한 4만원, 3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하나캐피탈 같은 경우는 6만원 돈 차이가 났네요. 이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2만 킬로로 하고 아껴서 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국민 조건 기준으로 한다 했었을 때 482,240원이었는데 만약에 만 21세로 계약을 진행한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어떻게 달라질까를 확인을 해보면 많이 안 높아졌어요. 50만 3,800원입니다. 2만원 정도 올라갔어요. 와. 다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아지는 곳이 한 8만원, 7만원도 올라갑니다. 보통은 저희가 안내해드릴 때 한 3, 4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라고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하나캐피탈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덜 올라가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대물 1억 국민 조건 기준으로 한다 했었을 때 482,240원이었는데 대물 2억으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어떻게 올라갈까? 월 임대료 485,540원으로 해서 3,000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3억으로 바꾸면 기본 국민 조건 견적에서 비교했었을 때 한 4,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2억에서 3억으로 바꾸는 거 봤었을 땐 1,000원 차이니까 아무래도 그냥 대물 3억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된다. 우리가 그 대신 이제 대물 1억으로 항상 기준으로 견적을 드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대물 3억으로
3억으로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비를 넣지 않는다고 가정했었을 때 482,240원이었는데 자, 연간 주행거리 2만 킬로 3만 킬로일 때는 정비를 넣는 걸 별로 추천 안 합니다. 1년에 4만 킬로 뭐 5만 킬로 넘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비를 넣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자, 일단은 정비를 안 넣으면 48만 원이었고 정비를 넣으면 55만 3,520원. 네, 한 6만 원에서 7만 원 돈 사이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정비를 넣으면 순회 정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정비소를 가지 않아도 바로 소모품 교환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정비 포함과 불포함에 관련된 차이는 일단 저희한테 문의를 좀 주시고 제가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초기 비용을 하나도 안 넣고 진행한다 했었을 때는 482,240원이었는데 보증금 30%를 넣고 진행하면은 얼마일까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보증금 30%라고 하면 947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 44만 9,350원이 됩니다. 초기 비용 하나도 없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32,000원이 더 저렴했다. 그리고 자, 선수금 30%. 자,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돌려받지 않고 월 임대료에서 깎는 방식인 거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한다 진행했었을 때 맨 처음에 견적냈었던 48만 원에서 26만 8천 원만 납부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대신 나중에 940만 원 가량은 돌려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나 초기 비용 없이 계약하는 게 더 좋아요? 보증금 30% 넣고 진행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선수금 30% 넣고 진행하는 게 좋나요? 라는 물음에 말씀을 드리자면 인수를 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당연히 보증금 30%를 여유있게 넣어주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고요. 월 임대료 부담도 좀 줄이고 총 금액도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선수금 30%도 뭐 나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다. 그리고 난 900만원 차라리 주식에 넣어서 한 30% 더 불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네, 이렇게 무담보로도 계약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차량으로 계약하지는 않잖아요. 노블레스가 아니라 프레스티지로도 할 수도 있고 시그니처로 변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가격을 200만원 올리면 월 임대료가 어떻게 바뀔까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월 임대료가 50만 9,630원으로 월 임대료가 27,000원 정도가 올랐네요. 그러면은 차량 가격이 100만원이 올라간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한 14,000원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100만원이 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월 임대료가 14,000원 정도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300만원 올릴 때 얼마인지 볼게요. 52만 2,390원이어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 12,000원 13,000원 내려간다 올라간다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뒷좌석도 널널하지, 연비도 좋지, 그 다음에 월 임대료도 저렴하지, 아주 만능인 차량 니로 하이브리드 2022년식 차량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국민견적 우리가 가장 많이 계약하는 금액 기준으로 한다 했었을 때 월 임대료는 대략적으로 5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로 보시면 되겠고,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5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면 꽤 괜찮은 월 임대료가 보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이거를 36개월이나 60개월로 계약을 진행한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4만원 혹은 이제 16,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연간 주행거리를 2만 킬로에서 3만 킬로로 바꾸면 좀 많이 높이 올라갔지만 4만원 5만원 정도 생각해 주시고 현재 하나캐피탈 기준으로 했었을 땐 6만원 정도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만 26세에서 만 21세로 만약에 바꾸게 된다 하면 한 22,000원 정도가 월 임대료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대물 1억에서 3억으로 바꾸는 건 월 임대료가 대략 한 4,000원 정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대물 3억으로 올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정비를 넣게 되면 7만원가량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초기 비용 하나도 없는 것보단 보증금 30%를 넣어주면 월 임대료가 33,000원 정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선수금 30%를 넣어주면 월 임대료는 48만원에서 26만원대로 바뀌면서 월 임대료가 21만원이 떨어졌는데 그 대신 납부한 950만원가량은 나중에 돌려받지 않는다. 보증금 30%는 나중에 돌려받는다. 그러므로 인해서 계약 인수까지 총 따지면 보증금 30% 넣어주는 게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선수금 30%, 그 다음에 무담보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가격을 100만원 떨어뜨린다. 100만원 올린다면 월 임대료는 대략적으로 13,000원, 14,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느 캐피탈이 가장 저렴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3,100만원 차량 기준으로 했었을 때 월 임대료는 50만원대가 나온다를 알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니로 하이브리드 격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렸던 차량 주치 김 실장이었습니다.